2024년 9월 개유월 신금일주 운세, 갑진년 개유월 신금일간 운세, 1개유월 9월 가을 절기를 맞으면서 광합성작용으로 신금일간 낳은 열매를 성숙시키거나 또는 병화의 빛으로 나의 값어치를 빛나게 해줘야 활용도, 쓰임새가 좋아지면서 유리한데, 비견은 분리, 독립을 뜻하고 육친으로는 형제, 동료 등 위치가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비견은 편재를 극합니다. 따라서 비견이 많으면 부친 편재과 철을 극한다.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남의 밑에 있기를 꺼리니 독립자영업, 전문직, 자유업을 해야 합니다. 비견이 많으면 동업은 실패수가 잦습니다. 이 신금일간이 개수를 만나면 녹슬고 다친다는 의미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거칠에만 심하고 실속이 없으며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 조합은 작가나 연구원이 많으며 게으르고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가을 절기로 신금일간은 열매를 성숙시키거나 병화의 빛으로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비견인 유금은 분리와 독립을 뜻하며 형제나 동료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견이 많으면 부친과 철을 극하게 되며 독립자영업이나 전문직, 자유업이 적합합니다. 동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신금은 보석이나 단도에 비유되며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개유월에는 독단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변인과의 불화와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은 친구나 주변인에 의해 애정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쟁제와 쟁관으로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사주 구성이 조우가 좋으면 어느 정도 잘 어울리면서 그 불리함이 격감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비견인 유금을 보면 특히 자기중심적, 이기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변인과 불화, 갈등이 잦은 시기가 된다. 또한 직장인 또한 조직 내 경쟁하는 동료와 승부를 가리는 피곤한 일이 잦아지면서 이직을 고려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6한편 신약사주는 지지에 비견이 들어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협조자, 귀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천간은 지지와 다르게 성격이 동함으로 신약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협조자가 아니라 나의 것을 뺏는 경쟁자가 되어 승부를 가려야 하는데 신약하면 경쟁자에게 재관을 빼앗기고 당하는 불리하고 힘든 시기가 된다. 갑진년 개유월 일주별 운세,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 장성살. 장성살은 삼합에서 중심이 되는 좌오묘유로서 기가 강하며 대권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두장성살은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지위 상승을 돕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지만 자만과 독선적인 성향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장성살이 있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중요시하며 금전적 여유는 있지만 심리적 여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되면 승진, 출세, 성공 등의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위치에 따른 특징, 연지 조상이 높은 관직을 이어갔으며 본인도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질을 가집니다. 월지 문무가 뛰어나 어디서든 성공하며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가족 간의 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지 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좋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시지 고위 공무원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 돈과 명예를 얻고 자식도 성공할 수 있지만 불효할 수 있습니다. 오공망이 되거나 양인, 관성, 재성과 동조할 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공망이 되면 실권이 없어지고 양인과 동조하면 생살대권, 사람의 생사를 쥐락펴락하는 권한을 장악합니다. 육지살의 운을 만나면 승진과 사업 발전이 순탄하지만 제살운을 만나면 침체되고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일곱장성살이 있는 사람은 권력과 세도를 상징하며 강력한 정의감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며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사일주 운세 특징, 일신금일간이 개수를 만나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거칠에만 심하고 실속 실리가 없으며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 조합은 작가나 연구원이 많으며 게으르고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은 가을 절기로 신금일간은 열매를 성숙시키거나 병화의 빛으로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비견인 유금은 분리와 독립을 뜻하며 형제나 동료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견이 많으면 부친과 철을 극하게 되며
독립자영업이나 전문직, 자유업이 적합합니다. 동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신금은 보석이나 단도에 비유되며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유월에는 독단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변인과의 불화와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은 친구나 주변인에 의해 애정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쟁제와 쟁관으로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사주 구성이 조우가 좋으면 어느 정도 잘 어울리면서 그 불리함이 격감되지만 비견인 유금을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변인과 불화와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신약사주는 지지에 비견이 들어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협조자, 귀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천간은 지지와 다르게 성격이 동함으로 신약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협조자가 아니라 나의 것을 뺏는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공망은 비어있다는 의미로 공망은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루지 못해 비어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인생에서 특정한 부분이 결핍되거나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공망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공망이 있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공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반면 재물이 있어도 늘 불안해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사유금국은 사주에서 지지의 사, 유, 축이 삼합하여 금의 기운이 수만하고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천간의 신과 관련이 있으며 장생, 제왕, 묘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팔원국에서 삼합이 형성되면 목적성이 같은 사람과의 연합과 협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합니다. 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리더의 역할을 하며 꿈을 이루고 권위와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길성이 나타납니다. 철강, 제철,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쇠를 이용하는 사업과 직업에 잘 맞습니다. 계유월 반합은 사유나 유축으로도 금국을 이룰 수 있으며 삼합보다는 약하지만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신유일주 운세 특징, 신금과 개수의 조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지닙니다.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녹슬고 다치는 것처럼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치에는 있지만 실속이 없고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 조합은 주로 작가나 연구원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게으르고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찬 이슬을 만나 녹쓰는 것처럼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바람에 겨울바람이 더해지는 형상으로 여름 병정의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개수는 신금의 내재적인 고뇌를 강화시키며 목화의 기운이 오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삼신금이 유금을 만나면 비견, 걸록지에 해당합니다. 비견은 같은 오행이 어깨를 나란히 두는 형상으로 재물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금은 신금에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신경 쓰이는 존재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독립적이면서 자수성가의 기운이 강하며 때로는 든든한 의지가 되지만 때로는 피곤한 존재가 됩니다.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하고 부친 또는 처와의 인연이 약합니다. 유유자형은 유금은 한습하고 차가운 숙살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형의 일종으로 같은 글자끼리 서로 싸우는 병존자형입니다. 유금은 금기가 강해져 칼을 쓰는 일, 즉 이발, 미용, 발골로 설계하면 좋습니다. 형이 동하면 금기가 강해져 기계, 연장, 교통사고 등으로 상할 수 있고 욱하는 성미와 폭발성, 신경질, 두통, 생리통 등에 취약합니다. 유금여은 닭을 상징하며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신기운이 많습니다. 신명이 나면 예술이나 문학에서 일사천리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신축일주 운세 특징, 일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녹슬고 다치는 것처럼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치에는 있지만 실속이 없고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 조합은 주로 작가나 연구원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게으르고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찬 이슬을 만나 녹쓰는 것처럼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바람에 겨울바람이 더해지는 형상으로 여름 병정의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개수는 신금의 내재적인 고뇌를 강화시키며 목화의 기운이 오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삼신금이 유금을 만나면 비견, 걸록지에 해당합니다.
비견은 같은 오행이 어깨를 나란히 두는 형상으로 재물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금은 신금에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신경 쓰이는 존재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독립적이면서 자수성가의 기운이 강하며 때로는 든든한 의지가 되지만 때로는 피곤한 존재가 됩니다.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하고 부친 또는 처와의 인연이 약합니다. 사이 시기에는 음의 기운이 크게 응축된 형상입니다. 걸록은 혈기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시기로 매사 성과를 맺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실수나 후회가 잦을 수 있으며 쟁제, 쟁관으로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금은 한습하고 차가운 숙살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오도와 살과 홍염살이 동시에 발현하면 두 가지 매력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도와 살은 다수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특징이 있으며 첫인상부터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홍염살은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강하며 사회적 성공과 번영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살이 동시에 작용하면 사람들에게 강한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나에게 더욱 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연애나 대인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음란 색정에 주의하지 않으면 갈등이나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축금국 반합은 유금과 축토가 합쳐져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직장운은 금속 관련 업종보서, 금융, 의료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융통성이 부족하여 주변과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인상을 주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재산을 축적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절약하는 성향으로 재물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집착하거나 구석진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연애운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소극적이며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높아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조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의 일주, 신묘일주, 신미일주, 제살, 타인에게 강탈당하거나 감금당할 위험이 있으며 질병, 교통사고, 납치, 재난 등의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 재물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재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삼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군인, 경찰, 검찰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범죄자, 사기꾼,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격투기, 레슬링, 유도 등의 직업과 잘 어울립니다. 3, 4주의 위치, 연지 조상 중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고 조상대에서 패가망신을 합니다. 월지 부모와 형제와의 인연이 없고 유년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며 부모와 형제가 납치나 감금, 법적인 문제를 겪습니다. 일지 배우자로 인해 골치에 아픈 일이 생기거나 상처를 입거나 재물을 잃으며 중년운이 좋지 않아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시지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거나 자손이 병약하고 말년에 아프거나 재액을 겪습니다. 제살의 역할 타인에게 강탈당하거나 감금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군인, 경찰, 검찰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 사기꾼, 도둑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심리적 특성,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총명하며 지혜가 출중하고 분석력과 비판력이 뛰어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지만 가정이 평탄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여 초조하고 말을 자주 바꿉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반항적이고 성실성이 떨어집니다. 신의 일주 운세 특징, 일신금일간이 개수를 만나면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거칠에만 심하고 실속이 없으며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 조합은 작가나 연구원이 많으며 게으르고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추분의 신금은 열매를 성숙시키거나 병화의 빛으로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비견인 유금은 분리와 독립을 뜻하며 형제나 동료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견이 많으면 부친과 철을 극하게 되며 독립자영업이나 전문직, 자유업이 적합합니다. 동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신금은 보석이나 단도에 비유되며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개유월에는 독단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변인과의 불화와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애 후는 친구나 주변인에 의해 애정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쟁제와 쟁관으로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사주 구성이 조우가 좋으면 어느 정도 잘 어울리면서 그 불리함이 격감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비견인 유금을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변인과 불화와 갈등이 잦은 시기가 됩니다. 직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신금이 유금을 만나면 비견, 걸록지에 해당합니다. 비견은 같은 오행이 어깨를 나란히 두는 형상으로 재물을 배분해야 하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유금은 신금에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면서 자수성가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비거분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하고 부친 또는 처와의 인연이 약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육도화살과 홍염살이 세지면서 도화살은 감정적 매력과 예술적 재능이 더욱 두드러지며 예술적 성취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불안정과 예술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염살은 외적인 매력과 성적 매력이 강해지며 대중적 인기와 카리스마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과도한 주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묘일주 운세 특징.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녹슬고 다친다는 의미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즉, 거칠에만 심하고 실속이 없으며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가을 절기로 신금은 열매를 성숙시키거나 병화의 빛으로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삼신금에게 유금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독립적이면서 자수성가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비견인 유금은 분리와 독립을 뜻하며 형제나 동료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거분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약하고 부친 또는 처와의 인연이 약한 오행입니다. 원국에 비견이 많으면 부친과 처를 극하게 되며 독립자영업이나 전문직, 자유업이 적합합니다. 동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신금은 보석이나 단도에 비유되며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개유월에는 독단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변인과의 불화와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주변인에 의해 애정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쟁제와 쟁관으로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2운성이 걸록은 혈기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시기로 매사성과 결실을 맺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칠묘유충은 봄과 가을의 대립을 상징하는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거와의 단절,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묘유충은 결단력과 추진력을 길러주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미일주 운세 특징. 일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녹슬고 다친다는 의미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즉, 거칠에만 심하고 실속이 없으며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작가나 연구원이 많으며 게으르고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삼찬이슬을 만나 녹쓰는 모습이라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금의 내재적인 고뇌를 강화시키며 목화의 기운이 오지 않으면 고달프거나 아프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가을 절기로 신금일간은 열매를 성숙시키거나 병화의 빛으로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비견인 유금은 분리와 독립을 뜻하며 형제나 동료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견이 많으면 부친과 처를 극하게 되며 독립자영업이나 전문직, 자유업이 적합합니다. 동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신금은 보석이나 단도에 비유되며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유월에는 독단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변인과의 불화와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경쟁이 심해지며 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주변인에 의해 애정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기 시기에는 쟁제와 쟁관으로 치열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2운성은 걸록은 혈기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시기로 매사성과 결실을 맺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팔도화살과 홍염살이 동시에 발현하는데 감정적 매력과 예술적 재능이 더욱 두드러지며
예술적 성취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불안정과 예술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매력과 성적 매력이 강해지며 대중적 인기와 카리스마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과도한 주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